중학교 3학년 내용은 많이 어렵습니다. 자, 보시면 여러분들 이 책에서 6페이지에 있는 정전기와 정전기 유도라는 게 있는데 이 2단원 자체의 전체 내용이 뭐냐면 2단원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딱 하나예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전기를 뭐 시키고 싶다? 발생시키고 싶다 이 얘기예요. 자, 어떻게든 전기를 띠게 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럼 선생님이 이 칠판을 전기를 띠게 할 수 있니 없니? 이거 가능해요. 그래서 모든 물질을 전기를 띠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모든 물질에 전기를 띠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니? 라고 하면 그 안에 있는 원자의 구조를 보면 이미 왜 전기를 띠게 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죠. 그래서 1단원의 원자의 구조를 먼저 배우고 온 거죠. 자, 원자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라는 건 사실은 거짓말이죠. 원자 속에는 원자보다 더 작은 세 종류의 입자가 들어있거든요. 그 중에서 원자의 중심을 우리가 뭐라 그러니? 네, 맞아요. 이걸 원자 핵이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원자 핵 속에는 두 종류의 입자가 들어있어요. 플러스 전기적 성질을 띠고 있는 입자가 들어있죠. 얘를 뭐라 합니까? 그렇죠. 얘를 양성자라고 해서 양성자가 있기 때문에 원자 핵은 플러스 전기를 띠어요. 그리고 그 안에 전기적으로 중성인 입자도 들어있어요. 얘를 뭐라 합니까? 중성자라고 하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맨날 쓰는 그 아이 나트륨 원자번호 몇 번이야? 11번이니까 얘는 원자 핵 속에 양성자가 몇 개 들어있어? 11개 들어있어. 자, 꼬맹아 정신 차려. 11개 들어있어요. 그래서 원자 핵 속에 됐죠? 얘는 플러스 전화가 플러스 11만큼의 세기를 가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트륨 원자를 전기적으로 중성인 원자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깥쪽에 플러스와 똑같은 세기만큼의 뭐가 들어있니? 마이너스. 자, 마이너스에 전기적 성질을 띠고 있는 누가 들어있습니까? 전자가 들어있어. 그래서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양성자가 11개 들어있는데요. 전자가 몇 개 들어있어요? 11개 들어있어. 전기적으로 무슨 상태예요? 중성이죠. 얘가 이래서 전기적으로 중성인 건 얘네들의 개수가 같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전기를 띠게 하는 방법은 얘네들의 개수를 뭐하게 하면 되니? 다르게 하면 돼. 개수만 다르면 얘는 전기를 띨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앞에 1단원에서 화학에서도 배웠죠. 그래서 양이온, 음이온이라는 게 생긴다는 거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네들의 균형을 깨기 위해서 누군가를 하나를 더 넣거나 하나를 빼야 될 텐데 그 중에서 움직이기 쉬운 게 전자일까 양성자일까? 전자입니다. 그래서 왜요? 가벼우니까요. 그래서 가벼우니까 쉽게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전자를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균형을 깨서 물질이 전기를 띠게 할 거다. 그래서 전기를 발생시키는 방법 대단히 심플합니다. 물질 속에 있는 전자를 뭐 시키면 된다? 이동시키면 된다는 거죠. 전자를 이동시킬 거야. 그래서 이러한 전자를 하나의 물질 속에 있는 전자를 다른 물질 속으로 이동시켜서 여기서 전자를 빼서 일로 넣을 거야. 그러면 A의 입장에서 전자를 뭐 한 거니? 이룬 거죠. 그럼 무슨 전기를 띨까요? 플러스 전기를 띠는 걸 화학 시간에는 양이온이에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물리 시간에는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입자가 돼요. 이렇게 표현하는 것뿐이야. 됐어? 그러면 전자를 받은 B의 입장에서는 무슨 전기를 띠겠니?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입자로 바뀌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물질 속에 있는 전자를 한 방향으로 이동시키면 각각의 물질들이 전기를 띠게 할 수 있죠. 자, 근데 이렇게 물질을 전기를 띠게 하기 위해서 전자를 이동시키면 되는데요. 전자를 이동시킨 후에 어떻게 할 거야? A에서 B로 전자가 가고 나서요. 이 전자는 여기 계속 있을 거니 아니면 계속 오른쪽으로 갈 거니 그거에 따라서 전기를 두 종류로 나눕니다. 자, 전자가 A에서 B로 가서요. 그 위치에 정지시킬 거야. 그래서 얘는 플러스 전기, 얘는 마이너스 전기를 띠게 할 거야. 그래서 전자를 정지시켜서 전기를 발생하는 걸 우리는 정지된 전기, 그걸 뭐라 그러니? 정전기라고 하는 거예요. 됐어? 그게 아니고요. 전자를 계속 한쪽 방향으로 계속 가게 할 거야. 그래서 전자가 흐르게끔 할 거야. 이걸 우리 뭐라 그럽니까? 그거를 전자가 흐른다. 이걸 뭐라 그럽니까? 전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전기와 전류는요. 전자를 이동시키는 건 똑같은데 전자가 한 번 이동한 후에 그 자리에 정지되어 있으면 정전기를 발생시킨 거고요. 전자가 무한대로 계속 한쪽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 전류를 흐르게 했다. 이렇게 표현하겠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시험 범위 2-1, 이게 시험 범위 2-2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자 그러면 이러한 정전기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을까요? 두 가지죠. 뭐 있어요? 서로 다른 물질을 비비면 이런 전기를 만들 수 있어. 그걸 우리 뭐라 그러니? 마찰전기. 또는 전기를 띤 입자를 물체인 대전체를 그래서 전기를 띠지 않은 물체 근처에 갖다 대면 얘 때문에 전자가 한쪽으로 쏠려. 됐어? 그래서 직접 비비지 않아도요 전자를 한쪽으로 쏠리게 해서 전기를 띠게 할 수 있어. 이거 뭐라 그래? 정전기 유도. 이 두 가지 방법이 정전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정전기를 만드는 두 가지 방법인데요. 이때 아까 친구들 거 보니까 예쁘게 필기되어 있는데 마찰전기를 일으킬 때 조건이 딱 하나 있어요. 마찰전기 비별하죠. 근데 어떤 애들끼리 비별하? 서로 다른 물질끼리만 비벼야 된다. 같은 물질끼리 비비면 마찰전기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긴다. 이 얘기거든요. 자 오른손바닥과 왼손바닥을 비빌게요. 마찰시키고 있죠. 전기 뜰까 아닐까? 안 뜹니다. 왜입니까? 물질의 종류가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럼 선생님 물질의 종류가 같으면 왜 전기 안 떠요? 그리고 왜 비비면 전기를 띠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영재나 과거가는 방법이죠. 실제로요. 물질은요. 원자 핵이요. 전자를 잡아당기고 있어서 전자가 쉽게 밖으로 못 튕겨나가요. 예를 들어 나트륨은 양성자가 몇 개 있어요? 11개 있어요. 그래서 11개의 양성자가 전자를 잡아당기는 힘이 생겨요. 예를 들어 10이라고 치자. 그 힘만큼 잡아당기기 때문에 얘가 못 튕겨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다른 물질은요. 양성자가 20개 있어요. 그래서 밖에 있는 전자를 잡아당기니까 얘가 조금 더 세게 잡아당기겠죠? 20의 힘으로 잡아당긴다고 치자. 그럼 내가 막 비비면서 얘한테 뭘 주는 줄 아세요? 열 에너지를 줍니다. 그러면 그 에너지를 흡수해서 전자는 이 양성자가 잡아당기는 힘을 끊고 탈출하는 거예요. 그러면 끊기 쉬운 게 10으로 잡아당기는 애견이 20으로 잡아당기는 애견이. 그렇죠. 그래서 똑같은 열을 주더라도요. 10이라는 힘으로 잡아당기는 아이가 먼저 힘을 끊고 얘가 튕겨서 이쪽으로 간다고요. 되겠어? 근데 두 물질이 같아. 얘도 10으로 잡아당기는데 얘도 10으로 잡아당겨. 그럼 누가 먼저 탈출하니? 동시에. 그래서 한 놈은 일로 가는데 한 놈은 일로 가. 전기 뜰까 안 뜰까? 안 뜬다. 그래서 반드시 서로 다른 물질이어야 된다고요. 되겠어? 그래서 이렇게 서로 비벼서 전기를 일으키는 건 전자를 탈출할 만한 에너지를 열의 형태로 주기 위해서고요. 그게 마찰전기고요. 이렇게 했을 때 전자가 한쪽 방향으로 예쁘게 A에서 B로 가기 위해서는 서로 전자를 잡아당기는 힘의 세기가 달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물질의 종류가 달라야 된다고요. 됐죠? 그래서 이렇게 반드시 서로 다른 물질끼리 비빌 때만 생기는 전기가 마찰전기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서로 다른 물질끼리 내가 비볐어. 예를 들어서 머리카락을 플라스틱 책받침으로 비벼. 그러면 머리카락은 털가죽이고요. 플라스틱은 플라스틱이니까 여기서 전자가 이동을 해서요. 머리카락과 책받침 사이에 전기를 띠겠죠. 자, 머리카락에 있던 전자가 책받침으로 갔다고 치자. 머리카락 무슨 급? 플러스 급. 책받침은 무슨 급? 마이너스 급. 자, 이렇게 전기를 띠는 현상들을 멋진 말로 나 얘네들을 뭐 시켰어요? 그렇죠. 대전시켰어요 라고 하는 게 전기를 띠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랬을 때 전기를 띠는 물체를 뭐라 그러냐면 대전체. 여기서는 대전체가 머리카락과 책받침이겠죠. 그래서 그러면 이때 물체가 띠는 전기의 종류를 멋진 말로 전하의 종류 그래요. 전하의 종류는 뭐하고 뭐가 있어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어요. 서로 다른 물질을 비비면 반드시 한 놈은 플러스 한 놈은 마이너스죠. 둘 다 뿔뿔대거나 둘 다 마마되는 일은 절대 발생하지 않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러한 전하들이요. 서로를 밀거나 당기는 힘, 멋진 말 뭐가 생기니? 전기력이 생기죠. 그 중에서 서로 반대되는 그 끼리는 뭐한다?
당겨 밀어. 당기죠. 서로 당기는 힘이 작용하는데 이걸 뭐라 그럽니까? 인력. 같은 극끼리는요. 네, 서로 밀어내는 힘이 작용하죠. 이걸 청력이라고 한다 이 얘기죠. 그럼 선생님, 저는요 서로 다른 물질끼리 비벼서 마찰전기 띄고 싶은데 누가 전자를 잃어서 플러스 되기 쉬운지, 누가 전자를 얻어서 마이너스 되기 쉬운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쓰는 물질들 중에서 전자를 잃기 쉬운, 플러스 되기 쉬운 애부터 마이너스 되기 쉬운 애까지를 한 줄로 예쁘게 늘어놓은 걸 멋진 말로 뭐라 그러니? 이걸 대전되는 순서, 대전열 이렇게 얘기해. 그 중에서 플러스 되기 쉬운 애부터 대략 외울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 학교에서는 시험 볼 때 책에다가 줄 건데 대략적으로 우리가 외운다면 고3 때까지 이렇게 외워요. 털 유명해 이렇게 외워. 못 외운 병신 털 유명해. 무슨 말이야? 털가죽, 유리막대, 명주원거, 에버나이트 막대 첫 글자 딴 거죠. 자, 중학교 때는 조금 더 길게 외워요. 털상 유명, 나송, 고풀세레 뭐 이렇게 외워도. 그래서 네, 그냥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데 털 유명해. 뭐라고 외운다고? 털 유명해. 엄청 유명해. 알겠어? 이렇게 외워. 자, 그 중에서 털가죽과 유리막대를 비볐어. 누가 플러스? 털가죽이 플러스. 더 플러스 쪽에 가까우니까. 유리막대가 무슨 그? 마이너스. 이때 전자가 어디에서 어디로 간 거야? 네, 털가죽에 있던 전자가 유리막대로 갔기 때문에 털가죽이 플러스, 유리막대가 마이너스 된 거죠. 됐어? 이렇게 됐다. 그러면 제가요, 요번에는 털가죽과 유리막대를 비비는 게 아니고요, 유리막대하고 명주홍검을 비빌게요. 유리막대 무슨 그? 플러스. 명주홍검 무슨 그? 마이너스. 선생님 틀린 거 아니에요? 아까는 유리막대 마이너스라고 했잖아요. 지금 왜 플러스예요? 명주홍검이 더 이게 상대적이기 때문이죠. 누구랑 비볐느냐에 따라 플러스를 띌 수도 마이너스를 띌 수도 있으니까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게요? 여기에 있는 명주홍검 주고요. 얘를 그래서 마이너스로 대전시키기 위해서 누구랑 비벼야 되니? 이렇게 합니다. 얘를 마이너스로 대전시키기 위해서 누구랑 비벼야 돼요? 털가죽이나 유리막대로 비비셔야죠. 에버나이트 막대랑 얘를 비비시면 얘가 마이너스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되겠어? 자, 그러면 이렇게 비볐을 때요. 제가 10번씩 비빌 건데 가까이 있는 애들끼리 10번 비빌 때와 멀리 있는 애들끼리 10번 비빌 때 띠는 정기적 세기가 같은가 다를까? 달라요. 누가 더 센 적이 들까요? 멀리 있는 애들끼리 비빌수록 움직이는 전자의 개수가 훨씬 더 많대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된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마찰시키면 마찰전기라는 게 발생을 합니다. 이해돼요? 하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정전기를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은 비비는 건데 비비지 않고도 정전기를 만들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정전기 유도하는 거다. 이거는 전기를 띤 대전체가 있는데요. 이 전기를 띤 대전체를 금속구 옆에 갖다 대는 건데 꼬맹아, 금속 알아? 금속과 비금속의 차이점은요. 금속은 자유롭게 움직이는 전자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멋진 말. 자유전자. 그래서 쉽게 전기를 띠게 할 수 있어요. 이런 얘기예요. 됐죠? 전자들 중에서는요. 잘 움직이는 전자와 움직일 수 없는 전자가 있어요. 그래서 잘 움직이는 전자들을 자유전자라고 합니다. 그 자유전자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게 금속이기 때문에 전기적 현상들은 금속으로 실험을 보편적으로 해요. 자, 여기에 있는 가라는 금속구가 중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중성인 이유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같은 개수가 고르게 퍼져 있기 때문에 중성이죠. 됐죠? 이렇게 되어 있어. 근데 내가 마이너스 전기를 띤 대전체를 갖다 대면 여기 있는 마이너스를 보세요. 끌려갈까 밀려갈까? 밀립니다. 총력. 됐어? 그래서 여기 있는 마이너스가 최대한 멀리 밀리면 얘네들이 어디에 있게 되냐면 반대쪽에 이렇게 쏠려 있게 돼요. 맞습니까? 그러면 상대적으로 여기에는 뭐가 많습니까? 플러스가 많아서 플러스 극을 띠게 되고요. 여기는 상대적으로 마이너스가 많으니까 무슨 극을 띱니까? 마이너스 극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대전체를 근처에 갖다 대면 가까운 쪽은 무슨 극? 반드시 반대극으로 대전되고요. 멀리 있는 쪽은 무조건 같은 극으로 전기를 띠게 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냐? 자, 이렇게 비비지 않고요. 정전기를 만들어내는 걸 뭐라 그런다고? 정전기 유도. 그럼 이제부터 머리 돌려봐.
여기 마이너스를 띈 대전체가 있는데요. 제가 금속구가 하나가 아니고 두 개를 이렇게 볼게요. 자, 얘 저기 뛰니? 뛰니 안 뛰니? 뛰어요. 얘 때문에 정전기 유도가 일어나요. 여기 있는 전자들이 한쪽으로 쏠린다고요. 됐어? 여기 무슨 그? 플러스. 가까운 쪽은 반대로. 됐어? 여기는 무슨 그? 마이너스. 그럼 얘는 전기 뛸까요? 안 뛸까요? 얘가 뜹니다. 얘 때문에 정전기 유도가 일어나요. 됐어? 이거 무슨 그? 플러스. 이거 무슨 그? 마이너스. 그러면 여기에 금속구가 몇 개가 쭉 있을 거야. 전기 뛸까 안 뛸까? 다 뛰어요. 서로 연쇄적으로 정전기 유도를 일으킵니다. 알겠어? 이렇게 되는 모습이야. 자, 근데 내가 마이너스 대전체를요. 여기에 금속구 두 개를 이렇게 붙입니다. C, D.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여기는 마이너스 실어서 피해서 왜 마이너스가 여기까지만 와? 일로 왜 못 넘어가? 뒤에 플러스가 따라가는 길이 없어서 못 가요. 통로가 없잖아요. 그래서 못 가는 거야. 알겠어? 그럼 꼬맹아 얘는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마이너스가 여기에 멈출까 넘어갈까? 넘어가. 확 가버려요. 그러면 여기 무슨 글일까요? 이게 온통 플러스예요. 여기가 온통 뭡니까? 마이너스가 돼요. 전체가 건너가 버려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요. 다른 모습이야. 다른 모습이야. 알겠어? 자, 그랬다가 내가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띄는 애를 얘네들처럼 이렇게 전기를 띈 상태에서 얘네들을 떨어뜨려 보자.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이렇게 떨어뜨려 놓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전기를 띄고 있는 대전체를 치울게. 어떤 일이 발생할까? 생각해봐. 이게 어떻게 될까요? 안 들려. 눈에 봐봐. 여기 있는 마이너스하고 좋아하니 싫어하니? 이것도 싫죠. 같은 극이니까 지네들끼리 청력이죠. 근데 왜 붙어 있어? 여기에서 센 마이너스가 밀고 있습니다. 그죠? 그럼 지금 치웠어요. 이게 어떻게 될까? 다시 흩어져. 다시 얘네들이 원래 자리로 흩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전기 뛸까 안 뛸까? 안 돼요. 그래서 대전체를 치우는 순간 얘네들은 다 중성됩니다. 알겠어? 얘는 어떻게 될까요? 얘 중성으로 돌아갈까요? 돌아갈까? 못 돌아갑니다. 얘 아까 건너온 전자가요. 지금 띄어놨으니까 다시 돌아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얘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알겠어? 이렇게 되죠. 이제 이런 것들이야. 이런 것들이야. 이러한 정전기 유도를 이용해서 만든 도구가 있다며. 너네 프린트에 한가득 그려져 있는데 정전기 유도를 이용해서 만든 도구 이름이 있어. 뭐 있어? 검전기. 검전기라는 아이가 정전기 유도를 위해서 만든 도구예요. 자, 검전기 이렇게 생겼었는데 명칭 아세요? 얘네들 이름 있어요. 그렇죠. 여기에 있는 얘를 뭐라 그럽니까? 금속판이라고 하고요. 얘를 뭐라 그럽니까? 금속박이라고 하거든요. 얘네들을 최초로 꺼내면 전기를 띄고 있을까? 안 띄고 있을까? 안 띄고 있습니다. 둘 다 중성입니다. 자, 그럼 저는요. 위아래 같은 극으로 대전시키고 싶어요. 그래서 네. 자, 그랬을 때요. 첫 번째, 세 단계를 거쳐야 같은 극으로 대전시킬 수 있거든요. 첫 번째는요. 이 근처에 마이너스 전기를 띄고 있는 대전체를 근처에 갖다 댔다고 치자. 일단은 대전체를 먼저 갖다 대셔야 돼요. 저는 마이너스를 띄고 있는 애를 근처에 갖다 댈게요. 그럼 가까이에 있는 금속판은 무슨 급? 플러스예요. 여기 있는 전자들이 밀려가죠? 어디로 갈까요? 금속박으로 가죠. 그러면 얘는 플러스를 띄고요. 얘는 내려온 애 때문에 마이너스를 띄는데 다리가 몇 가닥이야? 두 가닥이니까 얘도 마이너스, 얘도 마이너스. 뭐가 작용할까? 청이야. 그럼 다리가 어떻게 될까? 벌어집니다. 후 벌어집니다. 그래서 금속박은 벌어집니다. 근데 꼬맹아, 요 과정을 거쳤는데 위아래가 같은 극, 다른 극? 다른 극. 그래서 네, 저는 같은 극 만들고 싶어요. 두 번째는 뭐 할 거냐면 여기다가 손가락을 갖다가 댈 거예요. 저의 손가락을 이렇게 이티처럼 갖다가 댈 겁니다. 되겠냐?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할 줄 알아? 손가락의 역할은요. 손가락 잘 타고 가면 이렇게 내 다리가 땅이랑 붙어 있어요.
그래서 지면이랑 접촉시키는 역할, 멋진 말로 접지시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렇게 외워도 의미가 없죠. 이 접지라는 얘기가 뭡니까? 손가락의 역할은 딱 하나입니다. 금속 박을 중성으로 만드는 역할을 한다는 뜻입니다. 대전체와 가장 멀리 있는 금속박을 중성으로 만드는 걸 접지시킨다 우리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지구는요 사실은 무한대의 전자를 받아들일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는 전자를 가지고 있는 주머니예요. 자, 이렇게 손가락을 갖다 대면 무조건 금속박을 중성으로 만듭니다. 그러려면 전자가 어떻게 됩니까? 맞아요. 손가락을 타고 지구로 가버립니다. 언제까지? 중성 될 때까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금속박은 중성으로 바뀌어 중성이 되면 다리는 어떻게 되니? 다시 오므라들죠. 청력으로 옮기니까. 됐어? 네. 그래서 오므라듭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금속판은 어떻게 될까요? 금속판은 변할까 안 변할까? 이거 안 변합니다. 금속판은요 그대로. 됐어? 여기에 그럼 전자를 주면 얘도 중성되잖아요. 못 줘요. 얘가 자꾸 막아요. 됐어? 그래서 금속판은 그대로 플러스를 유지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손가락은 금속 방만을 중성으로 만든다.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그랬다가 마지막 세 번째 단계요. 제가 손가락과 대전체를 동시에 치웁니다.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사실은 여기는 중성이 이미 됐고요. 여기만 플러스인데요. 됐죠? 대전체와 손가락을 동시에 치우는 순간 여기에 플러스 전하가 100만 개 모여있어요. 근데 얘네들끼리도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해요. 청력 때문에. 근데 손을 치우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그동안은 마이너스가 잡아당겨주고 있었는데 잡아당기는 힘도 없으니까 흩어지려고 하죠. 어디로 갈까요? 일부가 금속 박으로 내려옵니다. 일부는 남아있고요. 알겠어? 그러니까 손가락을 치우면 금속판은 그대로 무슨 극? 플러스 극이고요. 금속박도 무슨 극이 된다? 플러스 전하를 봅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금속박도 플러스, 금속판도 플러스를 띠면서 얘가 플러스 전기를 띠니까 다리가 뭐합니까? 다시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위아래가 같은 극이 되죠. 이해합니까? 이해되겠어? 되겠어? 그러면 이거 1단계, 2단계, 3단계의 공통점. 얘네들의 패턴. 나 대전체를 갖고 대전. 패턴 정리됐어요, 나름? 그럼 해보죠. 어차피 문제가 응용이라는 얘기는 비슷하면서 약간만 다르게 풀린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면 응용해 보십시오. 요번에는 이 검정기에다가 내가 갖다 댄 게 마이너스가 아니고 플러스 대전체를 갖다 댔다고 칠게요. 그럼 문제가 새롭겠죠. 근데 됐어요. 금속판 자. 자체가 원래 중성이고요. 네. 자 그럼 부르세요. 금속판. 무슨 그? 마이너스. 금속박. 뭐 플러스. 얘 다리 뭐한다? 벌어진다. 그걸 깼으니까. 그리고 나서 손가락 갖다 댑니다. 부르세요. 이거 무슨 그? 마이너스. 이거 뭐? 중성. 다리 뭐한다? 오므라합니다. 전기 안 뜨니까. 그랬다가 세 번째 됐어. 동시에 치워요. 이거 무슨 그? 마이너스. 이거 뭐? 마이너스. 다리 뭐한다? 벌어진다.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이거 세 단계를 거치면서 보셔야 되는 거. 금속판은요. 한 번 띈 극이 바뀐 적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한 번 띈 상태를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 금속박은요. 처음에는 반대극이었다가 중성이었다가 같아지는 순서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형태가 나와도 여러분들은 쓸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뭐요? 손가락 뗐다가 하는 것이 네? 손가락 뗐다가 하나 돼. 손가락을 뗐다는 거? 세 번째 단계요? 아니 두 번째, 세 번째 사이. 두 번째, 세 번째 사이는 무슨 사이일까요? 두 번째 갖다 대면은 중성되는 건 이해해요? 중성이 되는 이유는 손가락이 전자를 무한대로 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중성이 될 때까지 전자를 이동시켜 주는 게 손가락의 역할이에요. 됐죠? 네. 그랬다가 손가락을 떼는 순간 금속판에 있는 전하 중의 일부가 흩어져서 금속방으로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두 개가 같은 극을 띈다고요. 되겠어? 그래서 금속판이 마이너스면 일부의 마이너스가 내려와서 얘도 마이너스. 플러스면 플러스.
알겠습니까?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되는 검정기에 해당되는 얘기인데 그러면 왜 이거 위아래를 같게 만들어야 돼? 검정기가요. 검정기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죠. 검정기가 검정기의 역할을 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요. 사실은 얘는요. 어떤 물질의 정기적 현상을 검사해주는 기계로 쓰려고 한다고요. 어떤 물질의 정기적 현상을 검사해주는 기계로 쓰기 위해서 우리의 검정기는 위아래가 같은 극이어야만 어떤 물질의 정기적 현상을 검사해 줄 수 있는 상태가 돼요. 그럼 위아래가 마이너스로 같은 극이라고 치자. 그럼 여기다가요. 제가 왼쪽 겨드랑이에다가 100번 미리 숟가락을 됐어? 여기다 갖다 댄다고 치자. 그러면 이걸 통해서요. 얘 변화를 통해서 나 뭐 할 수 있냐면 첫 번째, 이 숟가락이 전기 띄었어 안 띄었어? 라고 하는 대전 여부와 전기를 띄었다면 너 무슨 극이야? 라고 하는 전하의 종류와 왼쪽 겨드랑이에다 100번 비빈 애가 더 센 전기를 띨까? 오른쪽 겨드랑이에다 100번 비빈 애가 더 센 전기를 띨까? 둘 중에 누가 더 센 전기야? 라고 하는 전하의 세기를 비교할 수 있는 상태가 돼요. 그럼 내가 왼쪽 겨드랑이에다가 100번 비빈 가를 갖다 댔는데요. 이 다리가 더 벌어졌대요. 그래서 다리가 이렇게 됐대요. 얘 전기 띄었을까? 무슨 극일까? 이거예요. 얘가 마이너스 극이니까 여기 있는 마이너스를 청력으로 밀어서 여기 있는 마이너스의 개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힘이 더 세져요. 그래서 다리가 더 벌어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 그래서 실제로 내가 어떤 물질을 갖다 댔더니 다리가 더 벌어진다 라고 한다면 갖다 댄 물질이 같은 극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근데 어떤 물질을 갖다 대니까 다리가 오므라든대요. 그럼 무슨 극이란 뜻이니? 반대극이란 뜻이야. 알겠어? 왜? 그래서 다리가 더 벌어지는지 오므라드는지를 통해서 얘 전기가 무슨 극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요. 되겠니? 그럼 선생님 전기를 안 띠래를 갖다 대면 아예 다리가 이동하지 않습니다. 됐어? 다리가 더 벌어지지도 오므라지지도 않는다고요. 됐어? 근데 내가 가를 갖다 댔더니 더 벌어졌는데요. 원래 위치보다 1cm 더 움직였어요. 근데 나를 갖다 대니까 1.5cm 오므라들었어요. 누가 더 센 전기를 띠고 있을까요? 가예요? 나예요? 나예요. 더 많이 움직이게 한 애가 더 센 전기를 띠고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어? 그래서 검정기를 만드는 이유는요. 사실은 어떤 물질의 이 세 가지 정기적 현상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대전 여부, 전하의 종류, 전하의 세기. 알겠습니까? 요거까지 머릿속에 넣으셔야 첫 번째 2-1단원을 이해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대요. 되겠어? 자, 그럼 여기까지 내용 이해해? 이해해? 자, 문제 몇 개 볼게요. 책 피세요. 자, 2-1단원에서요. 어디 보시면 되냐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되죠? 8페이지, 9페이지죠. 문제 푸세요. 8페이지, 9페이지 문제 풀어서 채점까지.
번호 문제 푼 거 가지고 나와. 응? 문제 푼 거 가지고 나와. 책 들고 나와. 가지고 나와. 몇 개 풀었어? 보여줘. 왜 하나도 안 풀었어? 응? 왜 하나도 안 풀었어? 오늘 수업 시간에 하는 거 못 알아듣겠니? 아니면 할 마음이 없는데 와 있는 거니? 정확하게 얘기해야 돼. 나이 어리지도 않잖아. 중학교 2학년이잖아. 응? 수업 시간에 하는 거 못 알아듣겠어요? 얼른 얘기해봐. 선생님이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하셔야죠. 시험이 내일 모레인데 이렇게 하고 있으면 하나도 안 되는데요? 어떻게 할 거야? 수업 시간에 하고 있는 내용을 못 알아듣겠어요? 아니면 하나 없는 정확하게 얘기해요. 응? 얘기해. 어떻게 할까? 네가 할 마음이 있으면 추가 클리닉을 잡아주고요. 아니면은 수업을 그만 들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할까요? 너네 지금 학교에서 어디까지 수업했어? 진도는 다 나갔네. 어느 반도 다 나갔어요? 저희가 그럼 어디까지 나갔어요? 지금 정정기는 다 끝났어요? 어? 안 들려요. 나갔어요? 응? 정정기까지 나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래요? 수업 시간에 자꾸 멍하고 있어서 수업하고 있는 내용이 머릿속에 잘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왜 수업하려고 오셨으면 열심히 하셔야 되나? 이해가 잘 안 돼요? 어떤 것 같아요? 애들 시간 뺏으면 안 되죠. 잘 못 따라가겠어? 응? 어떻게 할까요? 근데 선생님은 수업 시간에 적극적으로 할 마음이 없으면 같이 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차라리 집에 가서 놀면 되지. 그렇죠? 집에 가서 놀까요? 응? 앉아 있으려면 앉아 있는 값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어요? 들어가세요. 자, 시간 모자란 사람. 했어? 다 했어요? 네. 자, 그러면요. 거기에 있는 거 1번부터 채점하셨어요? 선생님 지금 직접 안 하는 게 맞아. 안 하는 게 맞아. 자, 8페이지요. 1번부터 12번까지 중에서 채점 안 되어 있는 거 없어? 다 했어? 질문이요. 3번이요. 3번. 자, 서로 다른 두 물체를 마찰할 때 물체에서 다른 물체로 뭐가 이동합니까? 전자가 이동하죠. 전자가 이동해서 발생하는 전기를요, 우리 뭐라 합니까? 마찰 전기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이요.
정전기 유도 현상은 대전체를 금속 물체에 가까이 할 때 금속 안에 있는 전자가 전기력을 받아 이동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라고 하시면 되는데 학교마다 전자가 아니고 자유전자라고 꼭 집어 얘기해야 돼 라고 하는 학교가 있어요. 저희 자유주자. 됐어.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거 내신 파트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어떻게 표현하시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표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유전자라는 단어를 써야 된다라고 하시면 쓰시는 게 맞고요. 그냥 저희 학교에선 전자라고 했어요 라고 하면 전자라고 쓰시면 됩니다. 됐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요. 자, 9페이지 볼게요. 9페이지 1번부터 6번까지 중에서 제가 도와줄 게 뭐 있을까요? 네, 근데 1번에 네. 답 잘 나온 것 같아요. 오른쪽 그림은 원자의 구조를 나타낸 것인데 기억과 니은은 무엇입니까? 네, 기억은 원자 핵이고요. 니은은 전자고요. 맞게 근데 나왔네요. 여기 전자력이라는 넘어가면서 3번 네, 저는 3번에 3번 답이에요. 네, 아, 됐어요? 맞습니까? 오케이. 자, 넘어가 볼게요. 자, 두 번째 하셔야 되는 전압과 전류 하기 전에요. 지금 했던 정전기 파트에 해당되는 문제를 살짝 몇 개만 보고 갈게요. 보면 23페이지 1번부터요. 지금 선생님이 딱 10분 드립니다. 어젯밤 아이들 10분 줬더니 25문제 정도 풀리더라고요. 됐죠? 해보죠. 10분 드립니다. 시작. 그리고 나서 진도 나갈게요.
자, 자기가 지금 그때까지 채점. 채점하면서 질문 있으면 질문. 뭐? 네. 젓가락이 좀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고. 아예 젓가락으로 운동할 수 있는 게 맞는 거. 자, 이게 무슨 크기냐에 따라 다르죠. 이게 마이너스가 되면 뿔을 맞아요. 그러면 얘를 중성으로 만들려면 얘 분모를 받아야죠. 마이너스 이렇게 올라가요. 네, 그래야 중성 되겠죠. 그럼 여기 플러스가 있어. 여기 플러스 그러면 좋아요.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거 무슨 크기냐에 따라 전자를 주거나 네. 질문하시면 됩니다. 색깔펜은 새끼야. 배움을 시키는데 진짜 이거. 지금 다시 왔다고 현수는 지금 다 어디 있어요? 무슨 과목? 왜 현수만 지금? 어? 5월부터 모두 가요? 좀 알아듣는 것 같아요. 좀 성능을 빨리 바꿀 것 같은데. 요즘에 정신 안 차려! 똑바로 와. 이거 누구 거야? 얘 이름도 있을 텐데. 어? 얘 이름이 라이언이야? 질문! 그렇지. 뭐야? 너는 봐. 뭐 듣고 있냐? 이제 해. 해도 될 것 같아. 11번이요. 자, 그림과 같이 대전되지 않은 금속 막대 한쪽 끝에 명주 홍보가 마찰한 유리 막대를 가까이 가져갔을 때 명주 홍보부 문질은 유리 막대거든요. 그럼 명주 홍보부 문질은 유리 막대 무슨 소리일까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플러스 전기를 쓰고 있는 막대들이죠. 네. 그럼 이게 플러스니까 순서가 이거 마이너스 플러스겠죠. 그렇죠?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얘하고 얘 사이에 뭐가 일어날까요? 그래서 딴 거. 이해? 네. 그래서 이거 보고 푸셨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턴 유명해 했잖아. 그거 하는 거야? 또. 잘하네. 지금 그런 뭐? 지금 해. 또. 근데 내가 이거 나 물리 선생님이야. 전기 파트 틀려고 다 뒤져. 총 써버릴 거야. 여기 벌어졌으니까 뭐? 여기 벌어졌으니까 마이너스. 이거 검정이 조금 어렵다.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이 다리 생거든요. 몸매법칙에서 몸매법칙 여기 이게 비례라는 게 맞아? 이거는 저항에 의해서 전압이 결정된다는 거잖아. 그래도 비례관계라고 해. 전류가 근데 그건 일정하면 아니잖아. 전류가 일정하면 비례관계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우매 법칙이죠. 어떤 학교에서 이거 아니라고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V 라인에서 I 곱하기 R과 V 비례 당연한 거고, 그다음에 I와 R가 반비례 관계잖아. 이거는 맞고 다 되는데 이거는 저항에 의해서 전압이 결정된다는 소리니까 이거 아니라고 했어. 왜요? 있는데? 진행해보고 했었는데. 아니라고 했었는데. 진행해보고 저희랑 그러니까 이게 콘센트에다가 예를 들어서 어떤 TV를 그렸을 때 TV가 전압이 전압이 일정하게 되죠. 전압에 의해서 저항이 결정돼. TV의 저항이 달라진다.
그럼 이게 맞으면 이것도 갖다 되죠. 뭐 그래서 이거는 직렬 회로란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거는 뭐 회로 자체를 다르게 해서 설명한다. 똑같이 이렇게도 하고 이거 안 해도 기억이나 그래나 뭐 물어보고. 그래서 네. 자, 질문. 됐고요. 뭔가 질문. 왜? 왜? 아 그러네. 그러는데. 지금 4분 얘가 A가 점점 이런 플러스 되는 그다음에 이제 이거 정비를 띄지 않는 유형의 이런 거야. 미금속은 우리가 이제 영주 다른 이거는 열좀 읽기 쉬운 전자가 있죠. 잘 튕겨나가지고 하나의 문제 속에 전자가 붙어 있는데 이렇게 마이너스를 아니야 영주 그래서 최대한 한번 다 그래. 아무튼 읽기 쉬운 배우는 중이다. 어디까지? 얘가 뭐였어? 봤어? 거꾸로 3을 하나 좀 웃기고 있어요? 말해줘야 돼, 정확하게. 선생님은 못 알아듣는 건 상관없는데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는 너무 답답하고. 하나도 못 풀겠어요? 뭐야? 네, 이거 풀고 있는 게 이거 말하겠어요. 자기가 알아서 이거 다 푸셔야 돼요. 내가 왜 이런 있지 않나? 자, 얼른 풀어야 돼. 네. 그림과 대변되지 않는 건조기의 플러스 마이너스를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이게 검정기의 대변상으로 오른 모습이요. 이빨대가 마이너스라는 거 플러스 이 마이너스 요거를 줄줄이 줄줄이 마이너스가 되겠지. 그럼 이거 플러스 써주는 거 아니야? 왜요? 맞죠? 네. 선생님 이거 좀 도와주세요. 뭘 도와줘야 될게? 이거 좀 이상해. 봐봐요. 혈 가지고 문질렀잖아요. 플러스잖아요. 마이너스. 여기 네. 마이너스죠. 네. 여기가 플러스 맞아죠. 네. 여기가 마이너스 6는 맞죠? 네. 근데 어떻게 답이 5번이 아니 4번이다. 일정한 게 아니잖아. 다른 점점 한 통이 플러스라는 이 말대로 마이너스는 플러스 받아낸 거잖아. 아니 틀 맞았잖아. 마이너스 갖다 댄 거야. 이거 마이너스 갖다 대면서 가까이 있는 플러스가 될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밀려나 그거 틀린 자, 거지. 여기서는 뭐냐면 빨대 두 개를 털가지고 문질러요. 그러면 A 빨대도 마이너스고 B 빨대도 마이너스고. 그거 문지르다. 여기서 얘하고 얘하고 천막이에요. 얘하고 얘 사이에 청력작용. 네, 빨대 두 개를 문질렀잖아요. 그러면 이 빨대도 마이너스, 이 빨대도 마이너스. 그래서 천막이 좋고요. 아 그런 말이었어. 나는 문제를 제대로 못 봤는데. 자, 또 질문. 이건 어휘력이 잘하지. 없어. 자, 10분만 끌었다가요. 우리 이제 드디어 정기 회로라고 하면 해보도록 하죠. 그죠? 네, 10분만 끌었다가죠.